38번 온도가 20도인 이산화탄소 3kg이 최적 0.3m 삼성인 용기에 가득 차 있다. 가스의 압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요, 기체상수를 잘 봐야 됩니다. 기체상수를 보면은 줄 per 킬로그램 K, 킬로그램 나왔네요. 킬로그램 나왔기 때문에 PV는 WRT로 푸시면 됩니다. PV는 WRT. 근데 P는 V분의 WRT니까요. W는 3이고요. 킬로그램 그랬으니까 킬로그램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R이 189, T는 273에다가 20을 대주면 되고요. V는 0.3.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553770 이렇게 나옵니다. 파스칼 이러고 나와요. 줄이니까 파스칼이죠. 그죠? 근데 물어본 게 킬로파스칼이니까 553.8 킬로파스칼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요. 22번 볼게요. 22번은 안 풀겠습니다. 1의 양을 물어봤는데요. 감마분의 1에 해가지고 푸는 건데 넘어갈게요. 자, 27번. 자, 온도가 80도인 고체 표면을 40도인 공기로 강제 대류 열 전달을 위해서 냉각된다. 열 전달 계수가 요거라면 열 유속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이런 거는요,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단위를 보시면 돼요. 봐요. 계수가 와트 per 미터 제곱 K죠. 근데 물어본 게 뭐예요? 와트 per 미터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 단위가 이게 되려면은 이 앞에 있는 단위에다가 뭘 곱해주면, 온도를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럼 그대로 푸시면 돼요. 20에다가 온도가 80에서 40으로 갔으니까 온도 변화 델타 T를 곱해주면 되죠. 40 곱해주면 돼요. 답은 8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단위를 보고 푸는 겁니다. 단위. 자, 33번요. 33번 우리 앞에 했던 겁니다. 앞에 했던 거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 없으니까 Q는 내부 에너지와 P 델타 V인데요. 그죠? P 델타 V인데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0이 되고요. 근데 요거에 요거요. 요 놈이니까 근데 압력도 변했으니까 P2 V2에서 P1 V1을 빼준 요게 델타 Q가 되고 요때 우리 델타 Q를 우리가 엔탈피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엔탈피라고 써도 된다. 그대로 푸시면 돼요. 21번 온도가 80도인 물에 손을 넣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지만 온도가 80도인 한정막에서는 화상을 입지 않아요. 이거는 물의 비율이 누구의 비율보다 커요? 수증기의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 이야기는 물이 열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맞아요. 같은 80도라 하더라도 열이 훨씬 많아요. Q는 Cm 델타 T에서요. 온도 변화가 같으면은 C가 큰 놈이 Q가 많아요.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물속에서의 열 전달 개수가 가장 더 크다. 이게 답일 거예요. 그죠?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등 엔트로피 가정 그랬는데요. 요거는 제가 엔트로피는 온도에 따른 열, 그죠? 온도에 따른 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등 엔트로피란 이야기는 얘가 0이란 이야기거든요. 근데 온도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열이 얼마예요? 열의 흐름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열의 흐름이 없다. 그럼 Q가 0이에요. Q가 0. Q가 0이라는 이야기는 단열이라는 이야기고요. 그죠? 그래서 등 엔트로피가 0인 거는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에요. 1번 아니면 3번이 답인데 가역 단열 과정이 등 엔트로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비가역이란 말은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열이 이동을 했을 때 다시 그 열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게 비가역이고요. 가역은 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역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하다. 가역 그런 거예요. 가역. 비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 Q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일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십니다. 이건 시험에 참 잘 나오더라고요. 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자, 등 엔트로피 과정은 가역 단열 과정이다. 기억합니다. 자, 등 엔트로피 과정은 엔트로피는 온도에 따른 열이고요. 그죠? 그리고 열이 0이 되기 때문에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인데 무슨 단열? 가역 단열 과정이다. 가역과 비가역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죠? 자, 볼게요. 냉동실로부터 300K의 대기로 열을 배출하는 가역 냉동기의 성능 개수가 4래요. 냉동실의 온도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요게 TC고요. 얘가 TH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COP라는 성능 개수 얘가 4인데 4는 어떻게 된다고요? TH-TC분의 TC라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TH가 얼마예요? TH가 300. 자, TH-TC분의 TC가 성능계수고요. 성능계수고. 얘가 300 마이너스 우리가 알고자 하는 TC분의 TC가 얼마라고요? 4라고요. 4. 그럼 TC는 1200 마이너스 4TC가 되니까 넘어가서 5TC가 1200. 그죠? TC는 240.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식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성능계수 하는 거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완전가스의 정적 변화일 때 폴리트로픽 N은 얼마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PVN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죠? PVN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N이 0일 때는 우리가 등압이죠. 그죠? 정압 과정. N이 1일 때는 등온. 써드릴게요. 정압. 요 등온. N이 감마, 비열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단열. N이 무한대가 되는 걸 우리가 정적 과정이라 그런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30번. 완전가스의 폴리트로픽에서 엔트로피 물어봤는데 이거는 CN이에요. CN. 그래서 4번을 제가 CN, LN의 T1분의 T2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 37번 볼게요. 자, 지름이 4cm인 구가 대류에 의해 열을 외부 공기로 방출한다. 그 구가 50W 봐요. 이게 와트 50W 나있죠. 그죠? 와트가 나왔고요. 열 전달 계수 물어봤죠. 그럼 열 전달 계수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단위가 와트를 미터 제곱에 도씨로 썼으니까 그죠? 요 9에다가 50에다가 단면적 나눠주고 온도 변화 나눠주면은 얘가 되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 단면적이라는 놈이 9의 단면적이에요. 9의 단면적. 그래서 요거 체크합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우리 9가 있어요. 9가 있으면은 반지름이 R인 1이 아니고 9예요. 9. 0이에요. 0. 0의 단면적은요. 자, 9의 최적은요. 9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3승입니다. 이거 외웁니다. 3분의 4 파이 R 3승이에요. 이거 나 최적 뭐 계산하면 되냐면요. 이걸 적분을 하면 돼요. 반원 있죠. 반원을 이쪽으로 한 바퀴 뺑 돌리면은
그러니까 요게 R이고 요게 0이에요. 그죠? 요거를 한 바퀴를 뺑 돌리면은 최적이 돼요.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0에서 2파이까지 이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이 나옵니다. 3분의 4 파이 r 3승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구의 단면적은요. 구의 단면적은 요거를 미분을 하면 돼요. 미분을 하면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4파이 r 제곱. 구의 단면적은 4파이 r 제곱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4파이 r 제곱은요. 4배잖아요. 원 면적의 4배예요. 그럼 이 지름을 물어봤으니까 4 곱하기 파이에 반지름은 2분의 d의 제곱이죠. 그죠? 지름으로 나타내면은. 그래서 9의 단면적은요. 4파이 r 제곱도 되고요. 파이 d의 제곱도 단면적입니다. 자, 9의 최적과 9의 단면적은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9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3승. 단면적은요. 4파이 r 제곱이나 파이 d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식 볼게요. 요식에다 집어넣고 풀면 돼요. 는 A니까 파이 D가 얼마예요? 0.05의 제곱. 그죠? 곱하기 온도 변화는 얼마예요? 온도차가 30 그랬으니까 30. 그죠? 온도 차니까요. 그죠? 델타 T는 델타 그러니까 절대 온도의 온도차나 습시 온도의 온도차는 같죠? 그죠? 30 쓰시면 되고요. 50이에요. 이게 50. 50. 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열 전달 계수가 나와요. 그럼 이 계산하시면 212.21요라고 나와요. 그래서 4번, 2번 이렇게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압력이 1.38 메가파스칼이고 온도가 38도인 공기의 밀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그랬는데요. 이 보시면은 킬로몰, 킬로줄 이렇게 나왔죠. 그죠? 맞아요. 킬로줄이니까 압력은 뭘로 바꿔주고요? 킬로파스칼로 바꿔주고요. 분자량 나왔으니까 이거는 PV는 nRT 이렇게 푸셔야 되는데 그죠? 요거는 N은 몰이라는 놈은 분자량분의 주어진 질량 곱하기 RT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근데 물어본 게 밀도니까 밀도는 V분의 W예요. V분의 W RT분의 PM 이렇게 되죠. 그죠? 앞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럼 R이 얼마예요? R이 8.314 온도는요. 273에다가 38을 더해주면 되고요. P는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바꿔야 되니까 1380 곱하기 몸무게가 28.97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 계산하시면 돼요. 요 계산하시면 15.46이 나온답니다. 답은 15.5 밀도가 15.5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유체역 할 때 또 이거 밀도 계산해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얘 비중은 얼마예요? 얘 비중은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로 따지면은 1000으로 나눠주면 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30번 용량이 50W인 전열기로 2kg의 물을 1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가열할 경우 전열기의 생성 중 발생열 중 45%가 유용하게 이용된다면 가열에 필요한 시간은 몇 분입니까? 그리고 비열이 이렇게 나왔어요. Q는 CM 델타 T 그죠? CM 델타 T 시멘트. 근데 이 Q의 단위가 줄이에요. 줄. 그죠? 그러면은 이 Q를 계산하시면 돼요. Q는 얼마냐면은요. Q는 요만큼의 열이 필요하죠. 그죠? 요만큼의 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요만큼의 열이 필요하겠죠? 그럼 계산하시면은 Q는 그러면은
4.18 곱하기 그죠? 비열 곱하기 질량이 얼마라고요? 이게 킬로줄 킬로그램 나왔으니까 그죠? M은 2 온도 변화는요 100도에서 10도니까 9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752.4kJ이 돼요. 그죠? 근데 전열기가 있는데 그 전열기가 500W래요. 그러면 이 와트라고 하는 것은 줄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용량에다가 뭘 곱해주면 시간을 곱해주면 줄이 되죠. 그러면 500W예요. 그런데 이 500W가 다 500W가 되는 게 아니고 전열기 발생열 중에 몇 %만 사용된다고요? 45%. 그럼 곱하기 0.45 곱하기 시간은 752.4예요. 그럼 시간은 초죠, 그죠? 시간은 3344초가 나와요. 요거 분으로 나타내면요. 55.73미닛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31번. 다음 중 폴리트로픽 지수 n이 1이다. 그럼 PV의 1은 일정하다. 그럼 PV는 일정하다. 그죠? 그럼 등온.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24번. 전기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전기압. 이 전기압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다 밀폐된 데다가요. 내가 만약에 휘발유를 집어넣었어요. 휘발유는 말 그대로 휘발이 잘 되는 기름이라 그래서 휘발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휘발유를 집어넣었으면은 휘발유가 계속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체로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기체가 생성이 될 거예요. 기체기 생성이 어느 정도 돼야죠. 다 됐어. 완전히 다. 밀폐된 공간에 압이 다 찼어요. 압이 다 차면은 그죠? 이 휘발유에 의해서 생성된 압, 요걸 전기압이라 그래요. 그죠? 수전기압, 전기압 그래요. 근데 이 전기압은 뚜껑을 딱 닫자마자 바로 압력을 재는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압력을 재냐면요. 얘가 충분히 압이 형성이 돼요. 전기가 다 발생해. 그럼 계속해서 압이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압이 생기면은 생성된 전기가 생성된 전기가 다시 기름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성되는 요 전기와 생성된 전기가 다시 기름으로 떨어지는 요게 평형을 이룰 때까지의 압, 그걸 우리가 전기압이라 그래요. 되죠? 그걸 전기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번 기압계의 수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전기압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쉽게 증발하는 휘발성 액체는 전기압이 당연히 높겠죠. 전기압은 밀폐된 용기 내에 액체 표면을 탈출하는 전기의 양이 액체 속으로 재침투하는 게 액체로 다시 전기가 다시 액체가 되는 그 양이 같을 때의 압력이에요. 그죠? 유동하는 액체 내부에서 압력이 전기압보다 낮아지면 액체가 기화하는 공동현상이 발생한다. 이거는 다음에 펌프하면서 할게요. 내부의 압이 전기압보다 작으면요. 공동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기압계의 수온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이 전기압이 어떤 만약에 마노미터 우리 압력계를 쓸 때요. 압력계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정확한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압력계를 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수온이나 이런 놈들의 전기압이 커져 버리면요. 그죠? 측정하고자 하는 압력에다 전기압까지 합쳐지죠. 그래서 압력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유체는요. 전기압이 가장 작은 놈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되죠? 왜냐면 전기압이 커지면은 큰 놈이면은 압력이 오차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측정하고자 하는 압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전기압이 커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기압이 낮은 애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요. 온도에 의한 팽창 계수가 적은 놈을 씁니다. 그죠? 온도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압력이 낮아지는데 그 측정하고자 하는 그 압력을 안에 있는 그 유체, 그죠? 유체가 그 온도에 따라서 이게 팽창이 되고 그러면은 높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 내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물 같은 거는 우리 그 압력계 안에 사용을 안 합니다. 기압계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물은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밖에 사용을 못해요. 0도씨 밑에 압력을 재고자 하는데 얼어버리잖아요. 그죠? 100도씨 근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기체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수은은 그런 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적의 이 온도가 20도인 기체 1kg을 정압하에서 최적의 5m 삼성으로 팽창하였습니다. 가한 열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가한 열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정압이잖아요. 그죠? 열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요게 P고요. 요게 V예요. 그런데 압력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압력이 얼마인지. 압력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압력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2에서 5로 팽창을 했어요. 이렇게 팽창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A에서 B로 팽창했어요. 되죠? 팽창했어요. 그런데 단 기체의 정압 비열은 요거고 기체의 상수는 요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열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Q는 시멘트, 그죠? 1kg 그랬죠. CM 델타 T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CM 델타 T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CM 델타 T. 그런데 보세요. C는 얼마라고요? 정압이니까 C가 얼마예요? 2.06 그죠? M은요 1kg 1. 그럼 온도 변화만 알면 돼요. 온도 변화만. 그런데 A에서 B로 증가했죠. 그죠? A에서 B로 증가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A에서 B로 증가했는데 요 A의 온도가 몇 도라고요? A의 온도가 293K라고요. 그죠? 그럼 B의 온도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B의 온도. B의 온도는 얼마예요? 그럼 보세요. P 곱하기 V가 얼마예요? P 곱하기 V가. P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P가 일정하죠. 그러면 요 A는 2P만큼의 온도예요. 근데 얘는 얼마예요? 5P만큼의 온도죠. 그죠? P 곱하기 V는 일정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 B의 온도는 A의 온도의 몇 배예요? 2.5배인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B의 온도는 2.5 곱하기 293K. 이게 이 B의 온도예요. 그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요 온도 계산하셔도 됩니다. PV는 줄 킬로그램이니까 WRT 쓰시면 되고요. T는 WR분의 PV 요 계산하셔도 돼요. 그죠? P는 P가 안 나오네요. 그죠? P는 안 나오는데 P는 계산하시면요. P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럼 P는 V분의 WRT. V가 얼마예요? 5가 됐죠? 그죠? 뭐 위에 걸로 해도 돼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그러면 V는 얼마예요? V는 여기서 2분의 그죠? W는 1, R은 0.488, T는 얼마예요? 여기서 T가 293. 이러면 압력 계산하면 돼요. 그죠? 압력 계산해. 이게 복잡하다고요. 이렇게.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732.5 켈빈 나와요. 이거 계산해도 732.5가 나온다고요. 그죠? 그럼 Q는 시멘트니까
cm 델타 t는요. 요거에서 732.5에서 얼마요? 293을 뺀 요게 요 가한 열량이 되는 거죠. 그죠? 요 계산하시면 905.37이 나옵니다. 905.37.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27번 같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27번은 여러분이 안 푸셔도 됩니다. 자, 34번요. 자, 가역 단열 과정. 우리 앞에 썼네. 단열, 가역. 엔트로피는 등 엔트로피.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0번. 전도는 서로 접촉하고 있는 물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전달 현상이다. 다음 중 단위 면적당 열 전달률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창문이 있는데 여기가 20도시고요. 요게 만약에 10도시다 그러면 열이 어떻게 전달돼요? 20에서 10을 창문을 통해 통과하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전열면의 직각인 방향의 온도 기울기라는 것은 얘와 얘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열 전달이 잘 된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창문이라는 이 전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이 전달되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에 어떤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런 걸 물어보냐? 기울기에 비례하고요. 평행이 아니고 직각인 방향의 온도 기울기에 비례한다라는 1번이 답이고요. 자, 38번 보겠습니다. 자, 단단한 가스 탱크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거? 정적 과정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죠? 온도 줬고 압력 줬어요. 온도 주고 압력 줬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T분의 P, T1, P1은 T2분의 P2 이렇게 풀면 되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여러분이 풀고 싶은 대로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푸셔도 돼요. P1, V1은 T1, P2, V2는 T2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V는 같다면서요. V는 같다면서요. 그럼 여기서 딱 지워요. 그죠? 그럼 B로 나타내면 P2분의 P1은 T2분의 T1 이렇게 푸셔도 돼요. 어떻게 푸셔도 됩니다. 되죠? 좀 풀어볼게요. 물어본 게 압력이니까 P2를 물어봤죠. 그죠? P2. P1은 얼마예요? 500. 그죠? T1은 얼마예요? T1은 10도니까 283. 그죠? T2는요. 37이니까 310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P2는 283분의 500 곱하기 310 이렇게 되죠. 그죠? 500보다 조금 크겠네요. 그죠? 맞아요. 잠깐만요. 그럼 답이 얼마나 나오냐면요. 547.7kPa 나옵니다. 답이 없는데? 상승할 경우 압력 증가량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문제듯이. 500에서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47.7만큼 증가했죠? 48만큼 증가했다.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상기체의 정압 과정. 정압 과정은 압력이 표에 있으면 안 돼요. 압력 없고 답은 4번. 그죠? 자, 온도 20도, 압력이 500kPa이고 비체적인 요구의 이상기체가 있어요. 비체적 봐요. 비체적. 자, 비체적은요. 밀도의 역수입니다. 밀도의 역수. 이게 비체적이에요. 그죠? 우리 했죠. 그죠? 비체적은 뭐예요? 비체적은 킬로그램을 V로 나타낸 거죠. 그죠? 그럼 다르게 watt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그럼 PV는 WRT에서 기체상수를 요거를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럼 V를 W를 요쪽으로 넘기면요. W분의 V는 그죠? P분의 RT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요게 얼마라고요? 요게 0.2. P는 얼마? 500.
R은 모르죠, 그죠? T는 293. 그럼 R은 293으로 나눠줘요. 0.2 곱하기 500을. 그죠? 위가 100이죠? 밑에가 300이니까 0.3 정도 되겠네요.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좀 쉬었다가 36번부터 풀겠습니다.